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문수 후보가 된 순간에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겁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네.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좀 넓게 봐서 홍준표 시장 정도까지 후보가 되셨다면은 저희는 정말 단일화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랑 한 편이 된다? 이준석 후보가 그걸 선택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했으면 저희 큰일 날 뻔했죠. 잘못하면은 김문수, 윤석열, 황교안이랑 원팀이 될 뻔했는데 그거는 저희로서는 정말 식은땀 나는. 네, 지난 인터뷰에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김행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 총괄단장 차례로 모셨었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선대위원장 천하람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선거운동 날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오늘 TK에서 일정이 많이 잡혀 있던데 네. 피날레 유세 굉장히 좀 다양한 의미가 부여가 될 텐데 대구로 잡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는 대구에 아직 투표 안 하신 유권자가 제일 많으시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 비율이 낮기 때문에 본 투표에서 이제 어쨌든 또 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권자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서 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를 했지만 보수의 미래에 투자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답이 없는 후보다. 저도 오늘 아침에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말라버린 나무다라는 표현도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말라버려서 사실은 이미 다 죽어버린 나무에 우리가 물을 더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젊고 싱싱한 나무에다가 물을 준다면 그게 자라날 그럴 텐데 사실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에 경쟁하고 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 저는 이준석 후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체로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다 드러나 있거나 알고 있던 문제점 외에 의미 있는 어떤 유효타를 쉽게 얘기하면 만들어낸 것이 있느냐. 저는 꼭 그런 면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또 최근에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독하는 형태로 또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윤석열 두 분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이거든요. 이게 사실 부정선거와 비상계엄으로 대변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했을 때는 미안하지만 미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보수의 세력 교체 또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대구 경북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피날레 유세를 대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로 이제 마지막 장소를 잡았는데 그럼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대구 일정이 상당히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한 6시경인데 근데 보통 다른 후보들은 이제 마이크 사용이 9시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시, 11시 때는 이제 사람들 많은 데를 가서 이제 육성으로 유세를 한다거나 이런 식인데 혹시 저녁 밤 일정도 따로 잡혀 있으신가요? 네, 아마 저희가 대구에서 그런 일정들 계속 마무리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6시 반, 7시 유세를 해보면은요. 이준석 후보는 오셔서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하고 셀카를 계속 많이 찍어 드리거든요. 보통 한 번 유세하면 사진 찍고 가시는 분이 1000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서울역 유세를 했는데 끝나고 사진 찍으니까 거의 10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세 현장에 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유세하고 사진 찍으면 거의 선거운동 마무리될 시간에 가깝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게 총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짧은 보궐선거로 굉장히 짧은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이었을 텐데 일단 좀 짧게 좀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불가능에 도전했다는 거. 첫 번째는 저희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했고 저희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남긴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일화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한 수백 번을 했을 텐데 네. 국민들께서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게 저희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네. 명분 없이 말 바꾸기를 너무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들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최소한 저희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만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희의 주장에 찬성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희는 일관성을 지킨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네. 신뢰를 드린 거. 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날에 그 존 F 케네디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을 달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네. 거다. 저희가 이번에 대선 후보 내겠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꿈 깨라 불가능하다. 니네 돈은 있냐 완주도 못할 거다. 뭐 2, 3%나 나오면 다행이다. 심지어 가면 갈수록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니네를 단일화 대상으로 고려라도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진짜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분들, 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뭔가 네. 저주와 악담의 얘기들을 쏟아냈었거든요. 저희는 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벽들을 어쨌든 하나하나 깨고 네. 아주 원만하게 완주했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존의 당 지지율 뭐 이준석 후보 지지율 1%도 안 나온다 뭐 대선 주자에서 빠졌다 이런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저는 캠페인을 펼쳐온 것이 저는 결국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저력을 보여드린 것이고 네. 저는 뭐 바라건대는 이번에 대선 결과도 저희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단일화 언급도 하셨는데 네. 뭐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뭐 단일화에 대한 제안 이런 네. 것들에 좀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뭐 언론에 많이 공개가 네. 됐지만은 사전 투표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제안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일관되게 하지 않겠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문수 후보가 된 순간에 단일화는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나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네. 뭐 한동훈, 안철수, 뭐 오세훈, 유승민, 조금 넓게 봐서 홍준표 시장 정도까지 후보가 되셨다면은 저희는 정말 단일화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랑 한 편이 된다, 이준석 후보가 그걸 선택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네. 겁니다. 그래서 했으면 저희 큰일 날 뻔했죠. 지금 팀이 마지막에 돼서 사실 이제 드림팀의 반대말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약간 최악의 워스트 네. 팀이 꾸려졌는데 저희가 잘못하면은 김문수, 윤석열, 황교안이랑 원팀이 될 뻔했는데 그거는 저희로서는 정말 네. 식은땀 나는 결과다. 역시 원칙을 지키기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도 중에는 김재현 비서실장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 토론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건 전혀 그냥 사실 무근인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혁신당도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당입니다. 네. 뭐 핵심에 있지 않은 분 누구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렇고 나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저는 김재원 비서실장이 기술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완전한 네네.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적당히 거짓과 과장을 섞어가지고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정치적 기술에 불과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내일 대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얼마나 득표를 하느냐 네. 부분일 텐데 그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10%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이 지지율이 깜깜이 기간에도 좀 유지가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당연히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여론조사에 잡히는 것보다 저희가 20대, 30대 또 중도층에서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가장 뿌듯한 것 중에 한 개가 국민연금 이슈 같이 윗세대가 야합해서 사실 젊은 세대나 미래 세대를 착취하려고 하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가 부각을 시키면서 20, 30대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표심도 굉장히 네.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지지율 나오는 것보다 20대 여성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여성 유권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보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잘 응답하지 않는 젊은 세대나 중도층에서 저희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는 없지만 네. 당내에선 좀 내부적으로도 좀 조사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럼요. 실제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네, 저희는 지금 흐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여론조사 공표 움직임 기간 들어가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올라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게 자세한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여기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주 뚜렷하고요. 결국 또 이제 흐름들이 바뀌면서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세도 저희는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이제 그런 거죠. 특히 이준석 후보에게 막판에 많이 도와준 게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들이 이준석 후보를 제명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네, 그 얘기도 나서면서 있었죠. 네.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어쨌든 원본 발언, 이재명 후보라는 절대 존엄의 아들까지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무리한 시도들이 나오면서 저는 이준석 후보를 그 투표를 통해서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좀 쏠리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3차 TV 토론에서의 발언을 언급을 해주신 건데 네. 그럼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았나요?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저희도 악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사실 걱정을 했던 것은 네. 사실인데요. 지금 살펴보면 그 이후에 이제 이 발언이 이준석 후보가 뭐 갑자기 뭐 약간 뭐 머릿속에서 창작해서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발언이 네. 아니라 결국은 원본 발언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던 것을 이준석 후보가 나름대로 순화한 것이고 또 그 진실을 덮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거짓말하다가 뭐 이거 남성 혐오다 뭐 말장난하다가 그 다음에 이걸 힘으로 이걸 찍어 누르려고 네.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조금 더 반감을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에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에게는 거듭 저희 사과드립니다. 그럼 선대위원장님이 예상하시는 이번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 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뭐 제가 특정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당선되면 제일 좋겠죠. 네. 그러나 혹여 당선되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표는 현상 유지 내지는 퇴행에 주는 한 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를 완전히 사랑하시지 않더라도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 작게 보면 범보수 진영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 주는 한 표가 가장 가치 있는 한 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대표, 뭐 홍준표 시장, 뭐 안철수 의원 지지자분들이 계시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표가 가게 되면 결국 친윤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정말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온건한 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는 여러 정치인들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변화를 바라신다면 이준석에게 한 표를 꼭 찍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변화의 흐름들이 모여진다면 저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에 좀 사전 투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높은 투표율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높았고 네. 상대적으로 대구 쪽이나 이제 경북 쪽에서는 좀 낮은 편이었는데 이러한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저희는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혁신당에게도 바람직하다, 유리하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지지 기반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쪽이 훨씬 더 좋고요.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 투표의 성향도 있을 거라고 네. 보지만 동시에 국민의힘이 아닌 새로운 보수 세력의 등장을 바라는 마음도 일정 부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남아 있는 대구, 경북, 이제 부산, 경남도 그렇죠. 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